produce your power. This is Sun Moon University.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옛날에 공주사대 또 제가 1학년 때 4학년이셨고 또 수지침을 하시는데 아마 초창기에 아마 이 수지침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시게 되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우 박사 그 이후로 최초의 또 멤버로 연구하시다가 수지침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좀 이름들 하셨었고, 또 나중에는 그 거의 전국적으로 이제 교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많이 영향력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미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좋아해가지고 간혹 이렇게 서울 같은 데 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이렇게 뭐 같은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자세히는 모르고 책만 통해서 읽어봤는데 그 색채 인도에 가셨다가 그 색채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인도의 아유르베다라는 그런 아주 오래된 수천 년 된 그 의술 인가요? 하여튼 그거 하고 또 우리나라의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시면서 또 색채 치유라는 것을 또 창안을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때에 따라서 미국 쪽으로 이번에도 아마 한 달 반 동안 미국 쪽에 한인들과 미국인들에게 색채 치유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많이 배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땀나네요. 오셨어요? 제가 할 얘기를 또 우리 교수님이 나와줬네. 마이크 나와요? 저거 이거 포인트는 사진을 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빨리 아까 불통 오셔서 기다리셨어요. 원래 강사는 일찍 오셔서 기다렸어요. 당연한 거고. 그래요. 우리 오늘 박강수 교수님 저랑 워낙 친하고 잘 알죠. 이제 아주 미국에서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하니까 좋은 수업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클래쇼를 붙일 때도 우리가 허리에다 붙였잖아요. 척추 기립근에다가. 그래서 저는 살색을 안 붙이고 검은색으로 붙여요. 왜 검은색으로 붙이는지 아마 오늘 또 강의 들으시면 그걸 왜 거기에다가 허리에 척추 기립근 붙이는 거를 검은색으로 붙이는지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빗으로만 가지고도 치료가 가능하고 그 빗으로 지금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여러 면에서 접목이 가능한 그 치료 방법이 되니까 유익하고 좋은 수업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고 또 크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제 근황은 이제 3월 초선에 미국에 갔다가 한 달 보름 정도 여러 군데 가서 이런 칼라, 빛 이런 것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사회 쪽에 아직까지 대처의학으로서 이제 아큐펑처 기능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침을 맞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의사들이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중국인들 있고 한국인들이 있는데 다 그 문화권 사람들이 이용하지 직접 미국 사람들이 아플 때 찾아와서 침 맞고 그런 것이 좀 드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한의과 대학, LA에 있는 한의과 대학에 가서 총장님, 이사장님 비롯해서 여러 교수들과
이렇게 이제 박사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고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갖고 정말로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가를 이제 하고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고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게 미국은 이미 몸에다가 문신하는 나라잖아요. 몸에 문신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자유스러운데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접목시키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과목들을 개설해서 이것을 그쪽 대학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제 미국 전역에 퍼치겠다 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 난자하고 그 주파수가 서로 맞아서 결합이 됐을 때 한 인간이 태어나고 만약에 주파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 정자들이 그 속에서 다 이제 사장되고 죽거나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인간이 정자와 난자하고 결합해서 탄생한다고 할 때 파동과 입자가 서로 플러스 됐을 때, 즉 빛의 아까 봤던 빛의 속성 정자와 남자가 플러스 됐을 때 그 빛으로 한 인간이 태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사이클, 어떤 주파수를 서로 맺느냐 할 때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틀림없이 3억 개의 이 정자가 뿌려져 갖고서 이제 난자를 향해 가는데요. 정자가 뿌려서 난자를 향해 가는데 이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서 이렇게 들어가서 세포 난자 막을 뚫고서 들어가서 이 꼬리를 딱 잘라야 이게 하나의 수용체가 돼갖고 이제 이게 착상이 돼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숱한 3억 마리가 와서 다 입질을 해도 이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죠. 난자가. 근데 왜 안 열어주냐? 그것은 산부인과 선생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정자와 난자가 서로 주파수 대역이 맞아갖고 당신이군요 해서 서로가 결합을 할 때만 이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3억 마리 중에서 어떤 놈이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틀림없이 빛의 속성이라면 여기에 물질적인 에너지도 있고 파동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물질과 파동이 만났다면 여기에는 정보가 있을 것이다. 정보.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서로 일치됐을 때 바로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라면 정이 즉 물질적인 요소가 저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신적인 요소, 신적인 요소가 파동인데 파동적인 요소가 바로 저기를 들어와서 물질과 결합해서 하나의 인간이 객체가 될 때 탄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는 인간은 절대 탄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려면 바로 정과 신이 결합해서 태어나는데 그 신적인 요소, 즉 파동, 주파수 이런 요소들이 거기에 같이 결합을 해서 할 때야 태어난다 하니까 바로 한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미 그 인간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파동적인 요소, 존재적인 요소가 결합할 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과 그러니까 불임된 여성들은 정자가 안 뿌려지는 게 아니라 뿌려졌어도 저 난자를 가서 아무리 난자벽을 가서 놓고 해도 다 커트 당신이랑 나랑은 만들어질 상황이 아닙니다 해서 불임이 되는 것이고 난자가 받아들일 때는 이미 거기에 신적인 요소, 파동의 정보가 있어갖고 이것은 받아들여 너와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으로 나와서 나름대로의 그 운명이니 하늘이 준 명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에스키모 여인들이 거기는 밤이 6개월, 낮이 6개월 이렇게 된다고 할 때는 밤이 6개월 되는 기간 동안에는 여자들이 생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생리가 없다는 얘기는 생리는 물질적인 요소에 의하여 생기기도 하지만 빛이 결합하지 않으면 혈들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에스키모 여인들은 생리가 없으니까 아기를 못 낳죠. 그랬을 때 불임의 원인이 바로 빛이 결여되어서 주파수가 서로 정자와 난자가 일치되지 않아서 불임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불임된 여성들이 많다면 햇빛을 많이 쏘이고 그렇죠? 빛과 연결됐고 컬러와 연결됐을 때 그런 것들이 아이를 생산하는 데 작용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관찰해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많이 주렁주렁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단백질이라고 치면 단백질은 부족했어도 아이들은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그 힘을 얻었느냐 봤더니 부뚜막에서 나오는 주황색 불빛으로 그 에너지를 삼아서
그런 것들이 자궁과 연결돼서 그 빛의 요인이 자궁을 튼튼하게 했고 난자를 튼튼하게 했고 그런 경우에서 관계만 가지면 아이들이 생산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들 보통 7, 8, 9, 10 많이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탄생할 때 그래서 어떻게 관여하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인체가 7칼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칼라가 바로 이와 같이 정자와 난자가 탄생에도 작용하고 이것을 키우는데도 바로 7칼라가 작용한다. 그래서 빛이 작용하는데 이 빛은 무한한 이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존재하지만 하여간 물질화 될 때는 바로 저와 같은 7개의 속성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본래는 RGB 3개의 속성인데 RGB가 결합하여 빨주, 노초, 파남보 7개의 칼라를 갖는데 이 7개가 하나의 세포 속에 작용해서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될 때 전부 다 이 7칼라가 영양분을 주어서 즉 이 물질들을 좀 더 크게 확산시키면서 아이를 좀 더 키우는데 엄마 뱃속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랬을 때 7개의 칼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등분을 나눠서 이쪽은 보라 칼라, 이쪽은 빨간 칼라가 세포들의 재생과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도 자꾸 저희가 되는 것, 유산이 자꾸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칼라 에너지가 뭔가 부족해서 이 아이가 생성이 잘 안 되면 자궁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자연 유산이 잘 된다고 치면 이 7칼라에 해당되는 그 빛들을 이 몸체에다 자꾸 쏘여주면 유산이 되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7개가 비춰서 얘가 응애하고 뱃속에서 나왔고 이렇게 직립하면 요 머리가 위로 쓰면 이게 보난, 파초, 노주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키리오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물질은 자기가 바라는 빛과 같은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빨간색 얼굴이 됐으면 이 빨간 얼굴이 홍조가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빨간 빛이 와서 빨강을 때려갖고 내 얼굴이 빨갛게 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다시 또 반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이 우리가 색깔 얘기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옷이 분홍이다 그러면 분홍 색깔을 반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머지 컬러들은 전부 다 흡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전부 다 반사하기 때문에 보인다고 할 때 그 반사하는 에너지원이 어디냐 바로 흡수를 했다가 그 에너지가 다시 반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학자 키리오프가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카멜레온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위치를 옮길 때마다 보호색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변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인체도 이와 같은 변색을 하는데 그 변색이 바로 병색인데 이 병색은 나를 치료하고자 스스로 색깔을 바꾸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체했을 때는 얼굴이 누렇고 고혈압, 심장병일 때, 폐병일 때 얼굴이 하얘지고 화났을 때 붉은색, 놀랐을 때 파란색, 충격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색깔들이 변하는데 이 색깔은 나를 변하게 해서 그 빛 에너지를 쏘여갖고 나를 고치려고 하는 치료의 색깔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5색 가지고서 병색을 보면서 진단을 하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공부한 바로는 색깔을 갖고 진단을 할 수 있다 하는 건데 그 바뀌는 색깔이 치료색이었다는 것은 간과시키는 거죠. 우리가 색깔을 바꾼다는 얘기는 병이 들어서 바꿔지기도 하지만 그 컬러가 곧 나를 치료하는 컬러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색깔들을 써서 한의학에 이것을 도입해갖고 써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색깔을 갖고 응용하던 학문이 바로 인도의 의학 아유르베다 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유르베다 의학으로 인하여 색깔 치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가장 비근한 예가 바로 한 달 걸린 신생아 치료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국의 의사인 크레머 박사라는 사람이 인도를 한번 왔었어요. 1850년 년인가 뭐 하여간 인도를 와서 이 인도 의학이 어떤가 뭐 좀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영국의 300년 식민지를 받았으니까 의학이 영국 것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보다가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마당에다가 깐난아기를
놓고 눈을 가린 채로 그냥 거적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어린아이 황달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크레모 박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미개한 것이죠. 황달은 여기 간에서부터 쓸개즙이 역류해 갖고서 심장으로 돌아서 피와 섞이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혈관으로 돌아가니까 결론적으로 얼굴이 황색이 되는데, 황색이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쓸개즙의 컬러가 초록이고 심장의 피의 컬러가 빨강이죠. 그래서 초록과 빨강이 섞이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노란색이 돼요. 그러니까 노랑, 황. 그래서 얼굴이 자꾸 황해지면서 이것들 전부 다 손도 노래지고 다 노랗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컬러가 변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렇게 치료하는데 역시 미개하구나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이 신생아 황달이 싹 나서버린 거예요. 근데 휴스턴에서 카이로프라틱 닥터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금 임미성 교수님 하시듯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칼라 갖고 접목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해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시범을 보여주면서 질병을 치료했더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이거 알겠다. 어떻게 이거 알겠냐 했더니 자기 할머니가 인디안이었대요. 그래서 할머니랑 이제 자기 손자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인디안들이 칼라를 갖고 얼굴에도 칠하고 몸에도 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했다 이 말이니까, 그전에는 그냥 인디안 문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것을 나한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문화 속에서 치유하는 법이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의학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색깔을 갖고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가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창안을 한 거죠. 근데 왜 그러는가? 그런 원리들이 뭐의 배경이 있는가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또 책도 쓰고 또 시범도 보이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빛이더라는 거죠. 빛.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은 그 전에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생략하고 오늘은 실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빛을 연구해 봤더니 빛은 바로 저와 같은 입자하고 화동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랬을 때 입자적인 성질은 뭐냐? 바로 물질적인 성질이고, 이것은 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모든 물질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물질이죠. 근데 비물질이라고 하는 화동의 성질은 눈에 보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도 전기 이렇게 불이 이렇게 켜져 있지만 이 불빛이 비치는 이 부분들은 다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고, 이 빛이 결론적으로 와서 물질에 닿으면 그게 색깔들을 전부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입자설, 또 하나는 파동설인데, 지금은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물질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입자적인 성질만 갖고서 지금 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빛의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정기신, 예를 들어서 정과 신의 결합으로서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정이라는 부분은 바로 입자적인 성질을 얘기하고, 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귀신 혹은 뭐 신령하신 뭐 이렇게 신은 바로 파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랬을 때 사람이 신보다 더 낫다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빛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빛과 빛의 속성으로 보면 바로 이 공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공이라는 것이 우주의 팔방으로 작용할 때 이 공이 바로 그런 뜻인데, 이 공이라는 것은 바로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공이 곧 색깔이다. 공 즉 시색 이런 말을 쓰는데, 빛이 작용하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색깔의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색깔 물질 세상이 이루어져 있고, 이 물질 세상으로 이루어진 이 측면이 다시 공 속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물질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빛의 공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약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지만, 그 세포도 현미경으로 파고 들어가고 하면 세포 핵을 중심으로 세포 막까지 약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에 그런 간격이 있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그것들도 전부 다 바로
빛으로 빛나고 있는 공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고 또 그 속에 뭐랄까요 바이오포톤이라고 해갖고 생체 전자, 광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인간 자체 속에서도 그렇게 빛을 내더라. 그래서 사람 자체가 바로 빛으로 빛나고 있는 몸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성경 말씀에도 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할 때도 바로 이 빛이 그냥 상징적인 빛, 햇빛이 아니라 실제로 몸 자체가 빛이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보면 사람이 탄생할 때도 바로 빛과 색깔로 탄생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빛과 색깔로 탄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서 착상이 돼갖고 3개월, 6개월, 한 달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세상 속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불임이 되는 경우들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어째서 사람 아기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근데 아기가 못 나가고 6년이 돼도 못 낳고 7년이 돼도 못 낳고 불임이 되느냐. 바로 정자와 난자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할 때 바로 인간이 빛의 속성, 즉 다시 얘기하면 빛의 속성의 에너지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한번 좀 알아봤더니 어쨌든 정자와 난자. 그래서 정자가 바로 물질을 이루는 어떠한 정의 그러한 뜻도 있고 이것은 바로 파동을 동시에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정자가 이렇게 꼬리를 막 흔들어서 하는 것들이 일종의 웨이브를 일으키는 것이죠.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거기에 난자는 음의 속성으로 입자가 들어가서 이 웨이브하고 맞는 주파수를 가질 때 인간이 탄생한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수억 마리가 이렇게 뿌려지면 정자가 이렇게 난자를 찾아서 가는 과정에서 이 정자 하나는 나섰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크레머 박사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이 있어갖고 이게 나섰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늘에다 놨다면 태양광선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태양의 빛의 컬러가 세븐 컬러니까 이 세븐 컬러의 노출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갖고 한 달에 걸린 아이 이제 그것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블루 컬러에서 한 달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루 컬러가 뭐냐? 동양 오시면 간은 청이요, 간은 청색과 연결되어 있고 심장은 적이요, 비장은 황이요, 폐는 흰색이요, 콩팥은 검정과 연결됐다 할 때 이 블루가 간과 연결되는데 그것을 아이를 전부 다 벗긴 채로 마당에 놨다는 얘기는 푸른 하늘에다가 노출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의 방선에 올 때는 태양광선 빨주, 노초, 파란보 다 7개가 셀이니까 그 아이의 전체가 오기도 하겠지만 얘가 특히 간이 나빠갖고 한 달이 걸렸으니까 이 간을 치료하는 집중 색깔이 하늘에 있는 저 컬러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전부 다 벗겨갖고 하늘 아래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파란 광선에다가 하늘의 파란색에다가 피부를 노출시킨 거죠. 그랬을 때 그 피부들이 우리가 눈으로만 색깔을 인식하는 것 같지만 피부가 색깔을 인식하는 거라서 이 피부가 색깔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간에 있어서의 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가면서 쓸개집의 역류 현상이 사라지면서 신생아 황달이 치료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랬을 때 크레머 박사가 그것을 밝혀서 인위적인 파란색 광선을 써서 신생아 황달을 치료한 것이 현재까지도 21세기에도 신생아 황달을 치료하는 가장 첨단 의료로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메디집인가 어디서 한번 제안을 왔었어요. 컬러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치료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쯤인가 해서 찍을 테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거에 실험에 대한 것들은 다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로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의 결과를 도출할 때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담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난 현재 그렇게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예산을 세웠고 나를 하라면 하시고 말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나랑. 근데 내가 얘기해준 영국의 오락수마라든가 인도의 색깔, 이 빛 광선 치료, 그다음에 일본의 상황, 뭐 어떤 상황도 얘기했더니 인도까지 날아가서 다 취재를 해왔더라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아유르베다에서 하냐면 저 세븐 컬러 무지개 유리관을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네모 이렇게 됐으면 여기 유리로 박았는데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빨주, 노초, 파란 뭐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래서 햇빛에 놓고 그 통 속으로 집어넣어요.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미 부위가 빨주, 노초, 파란보로 되어 있으면 그 부위에 해당되게끔 거기에서 놓고서 한 1시간이 됐거나 2시간 됐거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치료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장병이 생겼으면 거기 위에 관한 그 칸에 노랑이 배당돼 있으면 노랑에다가 빛이 여기 들어오도록 그 위치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메디팁에 나왔었어요. 아, 이게 우리가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얘기한 인체가 칼라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또 한 번은 독일에서 한 닥터 한스라는 닥터가 왔는데 뭐냐면 칼라 펑처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랑 연결이 돼갖고 한번 만나서 서로 대화를 했는데 이미 독일 사람들은 노스지만 침을 내쉬면서 칼라 펑처 해갖고 광선을 침으로 쓰더라고요. 광선을. 그래서 쭉 이렇게 나가요. 광선이 우리 스타워드 선생 이런 영화 보면 여기서 칼 갖고서 광선이 나가서 광선 갖고 싸우잖아요. 그럴 때처럼 여기에 펜촉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탁 누르면 여기서 블루 컬러가 나가고 레드 컬러가 나가고 옐로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침자리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치료가 잘 되는지 내가 보긴 봤는데 그런 것들이 호르몬을 변화시켜서 특히 뇌질환, 파동, 주파수 잘못돼서 생긴 뇌질환들은 잘 치료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시범을 보였는데 어디가 아픈 사람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는데 여기에 난제가 뭐냐면 바로 흰색과 검정색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광선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경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다 독일에서 인정하고 독일에다 아큐팡처가 들어가서 하는데 카라팡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해결 못하는 게 콩팥이 검정이고 폐가 흰색인데 다른 것들은 다 도입을 했는데 그 검정 색깔을 빛을 못 만들고 흰 빛을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봤더니 그것은 자기네 음양오행에 관한 최고급 단계에서 배우는 것이라 나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걔네들한테는 최고의 과정에서 그걸 한대요. 그래서 신장경락이 됐거나 폐경락엔 다른 칼라들을 접목시켜서 치료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거보다는 우리는 이미 5가지 색깔이 있고 그렇죠? 인도는 7가지 칼라가 있고 해서 결합해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광선만 생각했지 부착하는 칼라를 직접 인체에 칠하는 방법들은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런 시범을 보여줬더니 이것도 에너지가 대단하다 해서 서로 영어로 번역된 거 있냐 해서 아직 안 됐다고 자기네가 도 이거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서로 연락을 하자 했는데 어쨌든 아유르베다 색깔 치료법들이 이와 같이 돼서 현대의학과 접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총 이와 같이 몸의 에너지를 전부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것이 전부 다 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눈이 보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눈에는 로드 푸신 단백질이라고 해서 그것이 색깔을 인식하는 하나의 단백질인데 이것들이 결합해서 손가치랑 연결시켜서 저건 무슨 색이야? 나 저 색깔 좋아해. 그러면 내가 저 색깔을 받아들이고 나 저 색깔 싫어. 나 옷 살 때 그 색깔 안 해. 그러면 내가 그 색깔을 안 받아들이는데 이게 전부 다 눈에서 로드 푸신 단백질이 결합하여 그 손가치로 연결해서 그 색을 취하고 말고를 결정하는데 식물들은 동물들보다 식물들은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크립토크롬이하고 크립토크롬과 피토크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색소체들이에요. 색깔을 수용하는 단백질이죠. 그랬을 때 청색 수용체, 적색 수용체 이것들이 결합해서 적당한 컬러들을 만들어서 노란 꽃도 피고 분홍 꽃도 피고 빨간 장미도 피고 핏장미도 피고 여러 가지 이제 컬러들을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색깔을 받아들이는 체계가 동물보다 더 넓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받아들이는 눈의 컬러보다 조류들이 받아들이는 컬러 대역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류는 뭐가 제일 발달되냐면 손가치가 제일 발달되어 있어갖고 이 손가치가 결국은 뭐냐면 파동을 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새들이 수천 킬로를 날라도 목적지를 전혀 잃어보지 않고 가는 것. 그 밖에 자기 본래의 것으로 돌아올 때는 다 이 손가치가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치가 바로 색깔을 인식하고 파동을 인식하는 하나의 깨달음에 있어서의 위치인데 그런 것들이 인간보다 조류들이 더 발달했다. 그랬을 때 그 색깔을 인식하는 때 식물 속에 있는 그러한 피토크롬과 파이토크롬이라는 색소체들이 피부에 있더라고요. 피부. 그래서 눈으로 인식하는 색깔보다는 피부로 인식하는 색깔 대역이 훨씬 더 넓고 피부가 색깔을 훨씬 더 감지를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무슨 색깔을 좋아해 라고 했을 때 그 좋아하는 컬러를 어디에다 입히냐면 눈에다 절대 못 입혀요. 다 의상으로 옷으로 입힌다. 이 옷으로 입힌다는 뜻은 바로 뭐로 의미하냐면 피부에다가 보게 한다. 피부에다가 보게. 그러니까 피부가 그 컬러를 받아들여서 와 너무 기분 좋다.
이호지 보니까 컨디션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이게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내장과 연결되고 저 7개의 차크라와 연결돼서 저것들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과 연결되더라. 그래서 제가 아주대 의대 가서 대학원생들과 그 교수들을 놓고 강연할 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당신들이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 입장이에요. 화상을 입었을 때 틀림없이 사람이 죽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화상 부위가 넓어요. 넓어갖고 거기 막 이제 바세린도 바르고 뭐 붕대로 거즈로 우리 분신하는 사람들 보면 그다음 결국 한 보름이 됐거나 한 있다가 그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왜 죽느냐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상식으로 피부 호흡을 못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호흡이라는 것은 산소 호흡이 여기로만 들어가서 산소만 공급되면 되는데 피부 호흡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근데 피부 호흡을 못해서 죽는다는 말인데 제가 그래서 던진 말은 이거예요. 피부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피부의 색깔과 빛을 인지할 수 있는 저 색소체들이 다 파괴되어서 빛으로부터 뭘 소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빨강, 파랑, 주황, 노랑 여러 가지 빛깔들이 광선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피부로 그걸 받아들여갖고 그걸 갖고 세포들을 결합하고 다시 분열하고 해서 증식하는데 이 피부 속에 있는 색소체들이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포들이 분열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제안을 했더니 그게 말이 된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중풍이 걸려갖고 오랫동안 누워있어 생기는 욕창이 이 부위에 생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인데 선생님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갖고 치료가 안 된 채로 병원에서 오래 투병 생활하다 보니까 욕창이 생겼는데 제 아무리 항생제를 쓰고 뭘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나한테 이 색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고민을 이제 털어놨는데 내가 그 말했어. 그 부위가 어느냐? 이 쓸개 있는 부위라는 거예요. 쓸개 있는 부위, 간 부위. 그러면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니까 내 얘기를 또 알아듣고 하니까 파란 물감, 특히 바디 페인팅용 물감, 그걸 갖고서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그 부위에다 발라줬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항생제도 안 듣는데 물감을 바르라는 얘기는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미친 짓이죠. 근데 그 여선생님은 내 말을 알아듣고 또 자기가 칼라 세라피 했을 때 많은 치료 효과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욕창단 부위에다가 발랐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간호사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누구 아버지냐고. 내 아버지 내가 한다고. 당신이 이거 몇 개월이 됐는데 이걸 못 고쳐가고 여기서 계속 질질질거리고 고름 나오고 하는데 못 고쳤지 않느냐. 항생제를 투여해도 안 고쳤지 않느냐. 이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다른 이제 중풍 걸리신 분들 또 욕창이 나신 분들은 그렇게 항생제를 쓰고 모르는데 이분은 파란 색깔을 마리팽이용 물감, 천연물감을 발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는 파란 색깔의 색소체가 부족했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세포한테 갖다가 부어주니까 세포들이 그 컬러는 내가 원하는 컬러야, 내가 바라던 컬러야. 그걸 갖고 2개, 4개, 8개 급속으로 다시 세포를 재생하니까 망가졌고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 결합해서 메꿔지더라. 그런 사례까지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화상 입었을 때 우리 김남수 할아버지 화상 입었을 때 침을 놓으면 흉이 없어진다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얘기는 뭐 SBS 어디 할 때도 막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증명했는데 바로 침이 뭐냐? 바로 안테나거든요. 안테나. 침이 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면 자 이제 화상 입은 곳에서 침을 찔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겉세포들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세포에다 찌른단 말이죠. 찔렀을 때 이게 세워놨어.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침을 타고서 그 빛의 에너지를 더 깊은 곳에다가 갖다가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세포들이 재생하고 재생해서 이 죽은 세포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화상들이 떨어져 나갈 때 나오는 세포들이 살아있는 빛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있는 세포들이 분열을 하고 이렇게 증식을 하니까 흉이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독일에서는 침의 역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테나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주파수의 세계, 이 공의 세계하고 물질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안테나를 세우면 텔레비전도 안테나를 세우면 송신소를 세우면 전파들이 들어와서 내 방에 와서 여러 가지 TV들이 이제 작동을 하니까 안테나를 안 세운 지역에는 지지거리고 선명하지 못하다. 그랬을 때 우리 몸에 병이 들어서 힘든 것들은
바로 거기에 안테나를 세워서 이 바깥에 있는 웨이브, 주파수, 이런 칼라, 빛, 광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세포 증식이 일어나고 좋아져서 통증이 가시고 혹은 뭐 망가진 세포들이 다시 복원되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설들을 이제 주장했는데 마찬가지로 침을 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공간에 있는 에너지를 거기다가 빨아들여서 안테나 속으로 집어넣는데 자, 침의 특징은 뭐냐보다 은빛이에요. 은빛.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라는 대역이 있다고 치면 피부가 이와 같은 대역으로 나눠졌다고 치면 혹은 경락이 저와 같은 컬러로 되어 있다고 치면 그 경락에다 안테나를 세울 때 전부 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방법은 은빛 에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은침을 썼단 말이죠. 은침을.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들은 그 경락에다가 칼라침을 써보면 그 칼라의 빛 에너지만 와서 닿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중에 전파들이 뭐 진짜 많아요. 여기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SBS를 틀면 SBS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긴 KBS도 있고 MBC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SBS로 초점을 맞추면 SBS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경락에다 은빛 침을 쐈을 때 은빛 에너지만 들어오는데 이게 은빛 에너지가 이 널려있는 광선과 같은 이 빛나는 칼라들이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일 많은 칼라 에너지를 다 담고 있다고 보는데 이미 침들을 컬러풀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경락에 그걸 작용시키면 이 공간에 있는 에너지들이 거기랑 작용을 해서 그 컬러의 빛 에너지만 받아서 전달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지금 5컬러로 침을 놓는 팀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5색을 이용해서 아직 제가 발견한 12컬러의 경락 색깔은 못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코팅을 어떻게 할 수 없겠는가 하면 그런 걸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아니 한의사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만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7컬러의 대역들을 이제 색깔을 부착함으로 그 색깔의 옷을 입어줌으로 그 색깔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의식주 자체가 나를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되지 사람은. 그다음에 밥을 먹어야죠. 그다음에 거주를 해야 된다 말이죠. 의식주가 인간을 지배하는 3가지 최대 요인인데 이 의식주가 전부 다 물질이 되어 있다면 물질은 다 칼라들어야 하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칼라, 즉 내가 아프고 힘든 부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중에서 어떤 부위가 내가 최고 핸디캡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식주를 그런 패턴으로 칼라로 전부 다 적용해서 치료창으로 색깔을 선택한다면 그거야말로 별로 돈 안 들이면서도 혹은 고통 없으면서도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실용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2시간 들었어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우리 아이한테 혹은 남편한테 혹은 아내한테 적용할 수 있는 컬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을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컬러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고르는 방법을 이제 이걸 설명하고 나서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본래 이 햇빛 빛 에너지는 3가지 색깔이 있어요. 3가지가 빨강 R, 그린 G, B, 블루 3가지 색깔이죠. 그래서 이것을 빛의 3원색 이렇게 불러요. 그랬을 때 3가지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인간이 3분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드는 바로 물질의 기초로 이루는 정. 그래서 육체를 이루는 정의 에너지가 레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는 사람의 정신할 때 신, 혼, 신 이런 부분이 이 레드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은 기. 그래서 정기, 신이 인체를 이루는 3가지 패턴인데 이것이 3색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R, G, B가 그거 같더라요. 그래서 R과 레드와 그린과 이 블루 계통이 여기는 신이 나오는 곳이고 여기는 기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정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기신이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몸을 돌리는데 여기서 파생한 것이 바로 빨강과 노랑, 주황, 그 다음에 남색, 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생되어 있는 빛이 7컬러로 분화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단전, 중단전, 상단전 우리는 3가지로 분류해서 정기신을 본처로 삼았는데 인도는 이것을 더 7개로 분화시켰어요. 그래서 무지개색과 결합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 7개. 근데 우리가 한의학으로 치면 전부 다 키포인트 자리들이죠. 그래서 회음 자리, 그 다음에 단전 자리, 중환 자리, 그 다음에 중단전 자리, 목 차크라, 목, 천돌 자리,
여기는 송가선, 미간, 상단전 자리, 여기는 백회혈. 그래서 7개의 센터가 7개의 인도로 지금 차크라와 결합해서 지금 우리 몸에 빛의 에너지를 받아갖고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더 주시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주시했습니다. 뭘까요? 7개의 센터는 인도 의학이지만 우리나라 의학체계, 특히 한의학 체계는 7개의 센터 중심이 아니라 라인 중심이 아니라 경락 중심이다. 왜냐하면 장기들을 우리가 해부할 수 없고 장기들을 꺼내볼 수도 없고 장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서양은 이미 해부를 해서 다 꺼내서 생김새도 뭐 해부하고 발전시켰지만 동양권에서는 어쨌든 인체를 칼을 대는 것들은 전부 다 금기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발견했냐 대신에 여기에 오장육부가 다 들었지만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는 라인 체계를 세운 거죠. 그래서 간이 아프다 할 때 서양의학은 간을 직접 해부하고 수술하고 뭘 어쩌게 하지만 동양의학은 간 자체를 꺼내들고 간 자체를 수술하는 것을 금기시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라인에다가 침이나 뜸이나 마사지나 지압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12개의 장기, 즉 오장육부라고 치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심포나 삼수는 없는 장기라고 치더라도 10개인데 수천 년 전부터는 12개의 라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들 자체가 여기는 육장육부 장기들이 팔과 다리로 에너지 체계를 전부 다 주고 있는데 그게 경락 혹은 경근 뭐 여러 가지 얘기 되겠죠. 뭐 그랬을 때 이 자체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칼라들을 접목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저 자리들이 침자리고 저 자리 뜸자리인데 침과 뜸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내려왔지만 그 방법 말고 좀 더 파동, 정보, 빛의 의학라고 치면 근본적으로 사람을 통증 없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 칼라들을 이렇게 접목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목을 해서 12개의 경락의 칼라들을 세워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랬을 때 쓸개는 얘기했지만 쓸개 즙이 초록색이요. 그래서 초록과 연결되어 있는 다음 경락에 이와 같이 초록색들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민성 교수님이 허리 부분에 아플 때 척추 기립근에다가 검정 테이프를 썼다 하는 말을 척추는 전부 다 신장과 방광이 지배한다고 치면 신장과 방광의 컬러는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색을 쓰기도 하고 파란색을 쓰기도 하고 키네시오 테이프는 여러 가지 테이핑을 써서 어쨌든 근막의 뒤틀림이나 이런 걸 조절하겠지만 이왕이면 컬러를 썼을 때도 또 그와 같은 효과를 더 노린다면 검정 컬러를 쓰면 따따블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뭐 해서 이제 쓰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쓸개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개가 좋지 않거나 쓸개에 담석증이 있거나 모일 때는 이 부분에 편두통, 어깨 아픔, 그다음에 옆구리 걸림 혹은 이런데 여기가 삐는 것 이런 것 자체들이 담경상의 문제인데 여기다 다 침뜸, 지압, 마사지 혹은 예를 들자면 자석을 붙이든가 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쓸개즙이 초록색이라 쓸개즙을 잘 나오게 하고 쓸개를 튼튼하게 하면 담경상의 질병도 없어지고 담경상에 침을 넣거나 자극을 하면 쓸개가 또 튼튼해지고 간이 튼튼해지더라.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다가 컬러풀하게 해주니까 여러 가지 쓸개에 관한 질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담경상의 질병도 나더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미국 갔을 때 이 편두통이 경험했는데 이 편두통 때문에 항상 통증약을 먹어요. 진통제를 먹고. 그러니까 이걸 안 먹으면 다시 또 시작되면 괴로워서 이거 아주 뽀개지는 거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러면 그린 컬러를 선택해서 옷도 입어보시고 여기다 치료를 해봅시다 해서 여기는 머리카락에 테이핑을 못하니까 제가 개발한 펜으로 이걸 들쳐가면서 전부 다 머리카락을 들쳐가면서 거기다 쿡쿡쿡쿡 그린 컬러를 뭘 해주냐면 머리 염색을 해준 거죠. 말하면 두피에다가 그린 컬러를 적어주시죠. 제가 벌티모어에서 그때 한 일주일 있었는데 벌티모어에서 치료할 때 그분들이 치료받고 나서 약을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떠세요? 그분이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 어떠세요? 나섰어요. 괜찮다요. 바로 이분은 어디가 나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쓸개 기능이 좋지 않아서 쓸개에서 이 경락으로 원활한 기의 흐름을 못 보내니까 그 중에서 이 부분에 계속 기가 막혀 혹은 기가 정체되어 있고 순환하지 않다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데 저 통증을 쓸개 경락을 통하여 잡는데 침을 써서 맞아봤겠죠. 안 낫는 거예요. 왜? 두통 있을 때 침 맞고 뭐 어깨 아플 때 침 맞는데 안 낫는데
그 요인, 그 원인이 뭐냐? 침 놓는 사람이 못 놔서 그렇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초록 칼라가 당시는 필요했는데, 초록 칼라가 계속 입력이 안 된 채로 부족하니까 그 침의 역할로도 여기를 뚫린 것을 못 뚫었다. 그런데 초록을 직접 다음 경락에다 갖다 써주니까 이 부분의 에너지들이 확 들어오니까 초록이 들어와서 세포들이 그 초록을 받아서 빨리빨리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뇌세포들이 다시 정상이 돼서 통증세포가 없어지고 정상세포가 되니까 이 편두통이 낫지 않느냐. 뭐 그렇게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해서 12개의 경락 체계들이 다 칼라와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밝혀내갖고 이와 같이 일체의 경락을 칼라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여기는 진짜 분홍 대역이냐, 여기는 진짜 보라 대역이냐, 여기는 진짜 초록 대역이냐, 이것은 의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면 되겠어요. 실험. 해서 과연 저쪽에다가 초록을 빛을 쐈든 혹은 색깔을 붙였든 했을 때 세포 증식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가, 그럼 파괴된 세포들이 빨리 복원되는가, 그런 것들은 실험에 따라서 그 결론이 나오면 이와 같은 색깔로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학문이 이제 상식적인 의학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열흘 전인가 소강석 박사하고 그 김봉환 학설을 증명을 해갖고, 그래서 한의학계 가서 지금 김봉환 학설은 북한에서 사장을 시켰어요. 그 사람은 어디 아오지를 보낸지 해서, 하여간 그때 발표한 이후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걸 누가 다시 재현해서 증명하는가는 아무도 못했어요. 중국에서도 실패했고 다 했는데, 어쨌든 송학석 박사가 그것을 성공했다고 해서 한의학계 발표해서 다시 인체 속에는 봉환관, 봉환, 뭐 산할, 뭐 이런 것들이 증명됐다고 해서 몇 년 전에 2007년인가 발표를 해서 다시금 그 봉환학설이 재조명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쥐한테는 그 컬러풀한 그 염료를 써서 그러면 그것이 선명하게 나오는데 어떤 쥐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쥐 갖고 실험하더라고요. 나는 사람 갖고 실험하는 거 같더니, 그래서 대화를 좀 해보다가 자기가 지금 그것들이 혈관, 아니 봉환관이 10개의 쥐를 해보면 10개가 다 나오거나 9개가 나와야 이게 평균적인 성과가 있는데 반반의 확률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만들어지는 거냐 아직도 시비거리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이 쥐에 있어서의 인맥을 찾았다는 거예요. 쥐에 있어서 인맥, 쥐에 있어서 간에 있어서의 간으로부터 뭐 뻗어나와서 이렇게 쥐가 경락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들도 있겠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다 있을 테니까, 우리도 있으니까 경락체가 있는데 그것을 쥐로부터 찾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혈관, 림프관 말고 그 봉환관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증명되면 또 다른 기의 실체, 그들이 물질화되어서 이렇게 흐르는 어떤 통로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그게 혈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찾는데 간의 맥이 잘 나타나는 것이 그 방법 기전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은 파란색과 공명합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청이요, 심장은 적이요 했으니까 그런 것 쪽에서 이 쥐에 있어서 간의 봉환관을 찾으려고 하면 쥐들을 전부 다 털 깎아갖고 다 파란색으로 피부에다가 만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폐부에서 찾는 거니까. 피부가 파란지가 됐건 빨간지가 됐건 상관없잖아요. 뭐 그걸 증명해서 재증명 하나 할 때 왜 얘는 파랗게 만들어 놓고 하느냐, 그거야 내 말이지. 그냥 폐부로 해서 증명해서 찾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냥 흰쥐, 검정쥐 아니에요. 쥐들이 쥐색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털에다가 요구할 때 찾으려고 할 때 간을 해보해서 간에서 뭔가를 빠뜨려고 하면 간은 청색이니까 그렇게 한번 쥐들을 염색시켜놓고서 폐부, 나중에 일주일, 보름 지났다가 폐부를 했을 때 그것이 잘만 찾아주면 봉환관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깐깐한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이과 계통에서 천문학자인데, 천문학자가 한의 쪽으로 해갖고서 이걸 증명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정부가 상당히 좀 지원하고 있답니다. 국가에서 지원비를 받아가지고 연구한대요. 프로젝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어떤 결과물들을 갖고서 다시 대화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과연 견갑통이 있어서 40견, 50견일 때 이쪽 날개 쭉지에 아플 때 여기에 분홍 칼라 대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홍 칼라가 소장인데, 소장은 자궁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궁의 기능이 여자들이 떨어질 때는 틀림없이 50견이 온다는 말이에요. 폐경기 때.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번씩 견통을 다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왜 경험하느냐 봤더니 소장 경락과 자궁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폐쇄되거나 폐경기 때는 반드시 여기가 뭔가 좋지 않으니까 폐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건강한 사람 50대, 60대 넘어가도 생리가 계속 토진다면 그건 건강한 자궁이다 이렇게 볼 때, 만약에 폐경기 때 이게 안 좋아서 어깨 견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럴 때 이게 분홍 칼라하고 연결돼서 분홍 칼라 대역이 이렇게 소장경락에 갈 때, 이렇게 소장경락에 갈 때 저는 이제 라인으로만 하지 않고 이걸 좀 더 넓게 대역을 벌렸어요. 왜냐하면 인체 전체가 저와 같은 칼라로 도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배지가 이게 띠가 아니라 이 도배지가 전체로 칼라블하게 빨주, 노초, 파란보도 7개의 띠인데, 띠가 전부 다 촘촘히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거지, 한 점만이 그 칼라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대들은 전부 다 저 같은 칼라 영역대들을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해서 증명을 했어요. 여기는 분홍 칼라를 댔을 때 여기 있는 세포군들이든 혹은 무슨 호르몬의 변화든 혈액의 수치의 변화든 무슨 여자들의 뭐 생리와 연결되어 있는 생식 호르몬이 됐거나 모의 수치의 변화가 연결됐다고 치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주기만 한다면 이 대역계들은 소장경락이고, 소장경락은 분홍과 같이 공명한다. 그래서 소장경락의 분홍 칼라들을 입력시키면 이것이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경락이 훨씬 더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그 경락의 움직임에 따라 자궁은 훨씬 더 튼튼해져서 폐경기가 없어지면서 다시 생리가 시작되고, 또 이 밖에 여성 질환들이 다 없어진다고 치면 하나의 의학적인 증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쓸개 같은 경우도 다음집에 이상이 있어서 다음소증이 있는 사람한테 여기다 다다다다다다 붙여놨을 때 쓸개 경락에 있어서 원활하게 되면서 다음집의 원활한 흐름과 다음낭이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다음집 뭉치지 않고 원활하게 배출돼서 다음소증이 없어졌다 하면 이것도 하나의 획기적인 어떤 증명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경락을 찾아내서 색깔로 인체를 치유할 수 있는 체계를, 인체 이 앞에 여기 빨주, 노초, 파란보는 이게 무슨 체계냐면 몸의 체계예요. 몸의 체계.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인, 팔다리의 체계죠.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팔다리가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팔다리를 운행하고 움직여서 음식을 먹고 호흡을 시켜서 내장을 좋게 하는 거죠. 만약에 팔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음식 조달을 할 수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일도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팔다리가 있다는 얘기는 오장육부가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서 밥 먹고 소화시켜갖고 각각 라인별로, 각각 장기별로 하나씩 파트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20명, 30명이 공부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아이로베다 공부해, 당신들은 아로마 공부해, 당신들은 키네시오 공부해 해갖고 12파트를 나눠갖고 사람들을 두세 명씩 배치해갖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통합의학을 만들자 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논문을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키네시오 테크닉만 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칼라도 쓰고, 어떤 사람은 주파수의 소리에 관한 거 쓰고, 어떤 사람은 향에 대해 쓰고 해서 통합됐을 때 이 통합의학이 여기는 가면 어떤 것도 하기가 돼서 통합할 수 있다고 치면, 인체도 바로 7개의 이와 같은 몸체가 있지만 이 몸체 말고 사지팔다리가 있다면 12개의 장기가 살아나고 12개의 장기를 또한 연결해서 붙이려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12개의 통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 통로 시스템이 바로 동양에서는 경락이다라. 그래서 우리가 장단지다 혹은 허벅지다 했을 때 허벅지 칼라는 전부 다 살색으로 되어 있고 장단지도 살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호색이에요. 큰 틀에서 통합의학이죠. 성분대 통합의학 대학원의 큰 틀이죠. 그러나 세분화 들어가면 이 사람 무언정고, 이 사람 무언정고, 이 사람 무언정고 해서 그것이 통합되어 있을 때 큰 틀이죠. 그러니까 큰 틀은 우리는 황인종이고, 큰 틀은 흑인종이고, 큰 틀은 백인종이지만 거기에 육장부로 보면 그 검정색 피부를 가진 사람도 파트별로 보면 거기에 간에 있어서의 파트는 역시 우리가 똑같은 파란과 작용하고, 폐에 있어서의 컬러는 흰색과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체계들을 찾아서 몸과 팔을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몸과 팔다리를 결합시켜서 몸체는 7개의 차크라 체계와 팔다리로는 12개의 경락 체계를 합해서 인도의학과 한의학을 색깔로 결합을 해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할 때 명상이라는 게 뭐냐, 깨달음이란 뭐냐면 회음에서 태어나서부터 딴딴딴딴딴딴 가서 가슴 차크라를 열고 딴딴딴딴 가서 미간 차크라를 열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음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음을 본다는 뜻이에요. 음이라는 것은 소리예요. 소리는 주파수예요. 빛의 성질 중에서 주파수 대역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뭐로? 눈으로. 근데 여기 눈으로 보는 것은 색깔 대역이에요. 색깔. 주파수 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빛의 성질 중 하나인 물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물질만 세계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간 차크라를 열면
관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비물질화된 세상이 하다. 바로 공의 세상이라는 거죠. 공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 관음,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부처님, 깨달은 성자들은 다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경지가 바로 관음의 경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주노 쪼파남보 해서 7개의 체계를 통하여 깨달음을 가는 거. 이게 수도한다 할 때 도를 닦는 거예요. 도를 닦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 도 닦으러 갔냐, 아니 뭐이 도사다 할 때는 이 체계들을 여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체계에서부터 기의 체계에 가지는데 대부분이 단학선언 하시는 분들이 혹은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가서 많이 막혀요. 저 기가 못 들어요. 그래서 기 수련하다가 여기 막혀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슨 차원이냐면 기라는 것은 마음의 차원.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고 자기의 아직과 아성이 갇혀있을 때 이거를 못 넘어서 답답해서 여기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많죠. 그럴 때 공력이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 땅 한번 때려주면 그것이 열려갖고서 뭐 깨달은 간다는 것이 이제 우리 도학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설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럴 때 여기는 빨리 뭐 초록이니까 초록을 많이 입력하면, 초록이 무슨 컬러냐면 나무의 컬러예요. 나무는 나무에도 정령이 있다고 하는데, 나무는 항상 식물인데 식물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던져주고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희생 정신, 양보심 이런 것들이 곁들여질 때 여기가 뚫려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0회까지 도달해서 깨달음이 성자가 되더라. 그런데 대부분 여기 와서 막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팔다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다 있냐면 이 하트 중심이에요. 맞아면 이 팔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하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을 올려서, 이 손이라는 게 뭐냐면 손에는 손바닥이 있어요. 손바닥. 이 손바닥은 저 가슴 차크라가 행동하는 곳이에요. 이 가슴 차크라를 아나하타 차크라인데 이걸 사랑의 차크라가 해요. 이 사랑의 차크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더니 손바닥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어떻게 해요? 예뻐요. 사랑해. 쓰다듬고. 이 손바닥. 그런 대부분이 단전으로 하는 사람이 손바닥을 이렇게 놓고서 절대 남을 포용하지 않고 자기가 깨달음으로서 공력을 세워서 명실상부한 뭐가 대가가 되지 하니까 아직의 상태에서 손바닥을 갖고 서로 이렇게 못하니까 이걸 못 연주해야 해요. 그랬을 때 손바닥의 차크라를 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경락의 차크라로, 이 경락을 자꾸 해서 다리로 가서 부모 안고, 다리로 가서 부모 안고 그러면 자기가 수련하지 않고 가슴이 뻥 뚫려갖고 금방 가더라. 그래서 인도 의학이 명상 의학이에요. 깨달음을 추구하죠. 이것이 불교도 소승불교, 대승불교 있지만 인도, 힌두 철학도 전부 다 명상과 깨달음을 통하여 이 세계로 가서 성자가 되거나 뭔가 신인이 되거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여기서 멈추는 이유는 인도에는 경락이 없어요. 인도에는 경락 체계가 없어요. 물론 나비라고 해서 비칙, 단위는 뭐 있지만 동양의 우리 한의학처럼 저 경락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뚫으려고 해요. 이것만 뚫으려고. 근데 동양에는 이 뚫는 체계를 수도한다 하지만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합쳐놓으면 훨씬 더 경락의 에너지와 차크라의 빛의 에너지가 합쳐갖고 한 몸이 훨씬 더 훌륭한 정신세계 속으로 혹은 육체가 훌륭한 건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아이고 벌써 6시 반이네요. 1시간 한 건가요? 2시간짜리죠.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뭘 할 것이냐면 지금 나는 어느 경락이 막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경락이 막혀 있어갖고 그 경락이 막힌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어느 차크라가 막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에게 막혀 있는 차크라는 어느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색깔이 필요하고, 나는 어느 경락이 막혀 있어갖고 어디가 부자연스럽고, 그것들이 어떤 영향하에서 지금 내 차크라들을 막고 있어서 아랫배가 안 좋은지, 위장이 안 좋은지, 혹은 목 에너지가 없는지, 혹은 여기가 많이 힘든지, 아니면 회음의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응용력 있게 찾아내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하여 보여드리면서 우리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해봐야지. 당신 이 차크라가 막혀있어. 어느 경락에 막혀있어서 지금 무슨 컬러의 옷들이 필요하고, 무슨 컬러의 인테리어가 필요하고, 무슨 컬러의 음식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경락에다가, 어느 차크라에다가 어떤 색깔을 내가 테이핑 하거나 혹은 컬러 페인팅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한 2시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응용력 있게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저기 회색으로 표시된 게 다 검은 컬러래요. 네, 근데 그 앞쪽에 있는 검은 컬러랑 좀 구분하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색에 있는 부분이 다 검은색 컬러로 테이프를 칠해야지만 붙여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광고. 우리 그 2학기 때 우리 결혼된 12명의 신입생을 일주일 더 연기해서 모집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오늘까지가 아니라 다음 일주일 동안 연기해서 모집하기로 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자꾸 끄집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대학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어요. 모집이 그렇게 많이 다 안 찼나 봐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 한 명 모집돼 있어요. 지금 현재요? 네, 한 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무님이 항만에서 오신 분 한 분 접수시킨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도 빨리 해가지고. 100명 중에 5명 어떻게 됐어요? 응? 참 미치겠다.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이번 시간에는 어떤 색깔이 나한테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당장 현재 나는 어디가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은지 무슨 색깔이에요.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마다 질문이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보지도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 진맥이라도 해보든가 뭘 하든가 해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병증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거기는 무슨 색깔이 필요하고 뭐하고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걸 좀 더 여러분들, 나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노하우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정과 보이는 정, 즉 입자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측면이 같이 있어요. 그걸 정신이라고 그러죠. 정신, 정기신. 근데 마음 분명히 마음이 있는데 못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지금 돌았어요. 정신이 어땠어요? 저땠어요? 할 때 그 정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데 신은 그것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는 귀신의 세계고, 그렇죠? 정의 세계는 인간애들이 사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이 육체 속에, 육체는 이게 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 속에 기와 신을 넣어서 기와 신에 의하여, 정신에 의하여 지금 여러분이 나가 말을 하고 내 말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말고, 저에겐 내가 쓸데없는 소리 있어, 무슨 소리 하지 마, 뭐 하는데 저건 내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야 하고 판단과 구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그 신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바로 파동의 세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파동. 자, 파동은 보이지 않아요. 파동을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말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 지금 보고 있어요? 듣고 있잖아요. 이 소리는 비물질이야. 그죠? 비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귀는 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비물질의 체계를 알아들어서 분별하려고 이 귀가 있는 거고, 얘는 물질의 세계를 보고서 분별하려고 얘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물을 분간하고 뭐 할 때 소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얘가 듣지 못하는 배역들이 많아요. 가장 미세한 거 하고 너무 커다란 것들은 잘 못 들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배역들이 많아요. 엑스레이 못 봐요. 적외선 볼 수 있어요. 자외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의 세계는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미지의 이 컬러, 이 세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파수 대역들이. 마찬가지로 소리도 똑같죠. 그럴 때 내 몸이 정신체라고 치면 이 보이지 않는 주파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주파수의 세계는 바로 우리 속에서 내는 파동이더라는 말이에요. 파동. 그 파동을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그것을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모든 여러분이나 저나 젊었을 때 있고 또 어린 시절 있고 앞으로 할아버지 세대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물질이 갖는 한계 속성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즉 3차원의 제약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물질 말고 뭐는? 파동은, 파동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고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체 속에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인체 속에. 거리에 자 보시면 물질이 이동한 거리, V는 속도, 속력, T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속력과 곱하면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몇 시간 걸렸어? 거리가 얼마야? 그럼 시간이 나오고 속력이 나오죠. 120km 달렸으면 얼마? 하면 이것이 바로 물질이 갖고 있는 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 지금 목적지. 얘가 지금 차로 출발했는데 출발 현재 와서 얘는 과거가 됐어요. 그렇죠? 얘는 아직 안 갔으니까 얘는 미래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또 가고 하면 여기가 도착했으면 여기가 현재가 되고 얘는 또 과거가 돼. 얘 앞으로 또 이동할 곳은 얘가 또 미래가 돼요. 이게 물질이 갖고 있는 한계 속성들이죠. 근데 t=0라고 치면 이동 거리도 없어진 거예요. 0 곱하기 v 0 되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소리의 세계예요. 소리, 파동의 세계는 t=0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자, 빛이 1초에 30만 km/s로 와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빛이 1초에 30만 km/s로 와서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단 말이에요. 1초에.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동시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지만 입자는 반드시 물질적인 에너지가 있지만 거기에 파동이 결합하면서 빛이 여기에 똑딱 했는데 벌써 여기도 있고 저기서 출발됐고 또 여기서 말고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존재한다고 치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가지만 파동 입장에서 보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일선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를 통하여 실험해 볼 수 있냐면 이걸 통하여 실험할 수 있어요. 연못 실험, 연못 퐁당 했습니다. 자, 퐁당한 것이 뭐냐면 현재라고 치면 이 퐁당한 것이 뭘 일으켰냐면 주파수를 일으켰어요. 물결을 일으켰어요. 물결이 곧 파동이에요. 그렇죠? 얘 물은 변함이 없어. 단지 뭐만 일었어요? 파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퐁당이. 그리고 얘가 이만큼 갔어요. 아시죠? 물결이 번져나갈 때.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퐁당했을 때 현재지만 얘 입장으로 보면 얘가 현재가 됐고 얘는 과거가 됐어요. 얘 입장에서 얘가 현재가 됐고 얘는 과거가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주파수가 지금 현재, 과거, 미래를 웨이브 한다는 말이에요. 웨이브. 그러니까 파동의 입장에서는 웨이브가 출발했어. 그죠? 우리가 이거를 물질로 보면 이것은 과거요, 여기는 현재요, 여기는 미래가 되지만 웨이브 입장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웨이브는 똑같아요. 자, SBS에서 지금 때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SBS 트는 거나 부산 가서 트는 거나 일본에서 트는 거나 동시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일본까지 가려면 2시간 반을 가야 돼. 물질적인 존재로 볼 때는. 그러나 파동의 존재로 보면, 파동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서 때린, 서울 방송에서 때린 SBS 방송이 지금 전 세계로 웨이브 입장에서는 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미국에서도 SBS를 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원인은 동일선상으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파동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체 정보는 바로 인체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 그죠? 이 세포들은 여기 보이지 않는 정보체가 있어요. 정보체. 세포라는 물질체도 있지만 입자적 성질도 가졌지만 보이지 않는 정보적 성질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는 빛의 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정보도 저장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포에는 뭐예요? 과거, 미래, 현재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의 망각세포 이거 알지만 그죠? 세포 입장에서는 과거에 6개월 전에 한 것과 미래에 할 것 이런 시간적인 개념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여기서는 영속적인 파동의 성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 표현되냐면 물질로 표현될 때 그것이 우리가 근력 테스트라는 부분으로 이제 나와서 발달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테스트 혹은 근력 테스트 할 때 이론적 배경이 뭐야? 할 때 뭐야 힘이 세지거나 뭐 할 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힘이 세져갖고 이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보적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사과를 하나 놨습니다. 여기 사과 있어. 내가 저 사과를 먹는 거 안 먹었지 지금 안 먹었어요. 그게 봤어요. 내가 지금 사과를 먹는 시점이 뭐예요? 현재예요. 들어가서 소화시킬 시점은 미래예요.
근데 사과를 꿀꺽꿀꺽 먹었는데 목에 걸리더니 소화가 안 되더니 속이 쓰렸어요. 자, 이것은 속이 쓰린 것은 미래에 대한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물질로 볼 때는 그것이 시간의 관념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지만 내 속에 있는 세포 속에 특히 위장세포든 간세포든 어디 세포들의 비물질적 속성, 즉 정보적 속성은 사과 먹지 마세요. 왜? 사과가 들어왔을 때 미래의 시점에서 이 사과가 나의 속을 쓰리게 합니다. 자, 그것을 발달시킨 사람이 뭐예요? 육감이에요, 육감. 자, 인도네시아 쓰나미 왔을 때 동물들은 하나도 안 죽었대요. 사람만 죽었대요. 왜? 동물들은 무엇이? 저 쓰나미가 지금 어디서 쳤어? 해외에서 지진이 일어나갖고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빵 한 것이 와서 미래에서 쓸어갈 것을 빵 한 순간에 동물들 세포 속에는 민감해서 그걸 다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래 가면 다 죽을 거야. 그래서 도망가면 다 어디로 간 거죠. 우리는 육감을 발달시켰는데 똑같이 동물인데 우리는 너무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관음의 세계, 다시 얘기하면 소리의 세계를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민감하게 발달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걸 발달해서 저쪽에 손님이 온다, 동자야 나가보노라. 얘 우측에 보이지도 않아요? 마치 천리기 그런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파동의 세계는 동시성이 있으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그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어갖고 그 동시성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육체의 에너지, 힘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력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체에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하면 소비되니까 제일 안 쓰는 근육이, 제일 많이 써도 피곤하지 않는 그 근육이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근육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힘의 유무를 가지고 내 속에 세포 속에 들어있는 파동의 현재성, 미래성, 과거성들을 파악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어디 아프신 분? 어디 아파요? 네? 아니야, 어디 아파요? 예를 들자면. 그냥 부실해요. 아니, 어디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이게 아프다는 것은 정보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정보를 세포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프냐면, 예를 들어서 위장병이 있다고 쳐봐요. 왜 아프냐 그러면 위장 세포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로 점철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들이 힘들어 하면 위장병이에요. 간이나 나쁜 사람, 간경화 걸린 사람이 있다 치고요. 그러면 이 간경화가 걸리기까지는 숱한 세월 동안 간을 혹사시켜 왔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간경화예요. 근데 세포들은 간경화 안 걸리려고 무진장 노력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의식은 잘 모르지만 육체 속에 있어서의 그 파동은 그거 안 돼요. 간경화 더 심해져요. 그럼 나 죽어요. 그럼 당신도 죽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세포들은 이것이 지금 주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그거에 따라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죽는데, 그것을 미래에 가서 검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과를 꼭 먹어야 신맛이 나나? 살구를 먹어야 신맛이 나나? 아니죠. 살구 생각해도 사과의 파동, 살구의 파동은 나를 즉시 감옥시켜서 와, 침 나온다. 뭐죠? 물질을 꼭 입에다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링 테스트가 바로 파동의 속성을 가졌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장기가 힘든지 누구는 알고 있어요? 나 몸은 세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차크라와 12개의 장기와 경락에다가 오링 테스트를 해봤을 때 거기에 어떤 장기가 부실한가, 어디가 어느 차크라가 막히는가를 따라서 카라를 그렇게만 쓰면 거기에 의식주의 옷도 있고 식 먹는 것도 그렇게 주거 인테리어도 그렇게 하면 웬만한 상황들이 호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오링 테스트가 남들이 볼 때 서양의학에서는 이걸 인정 안 한다, 뭐 한다. 대체의학하는 사람이 이거 대단히 많이 써먹지만 이거의 이론적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오링 테스트의 근력 테스트 이론적 배경은 바로 우리 몸의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는 빛의 속성을 갖고 있고 빛은 1초에 30만 km/s 가니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자유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존재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동 정보성이고, 이 정보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 과거가 다 하나로 되어 있으니 지금 구별을 하자면 이 사과를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입으로 들어간 것과는 똑같은 거예요. 사과 정보로 볼 때는. 근데 입으로 들어가서 꿀꺽 생겼으면 뱉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갖고 있을 때 이 정보가 내 인체 정보 중에서 유익한 정보를 주면 그 다음에 알고 나서 취해도 늦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들어있을 때와 내 입에 들어있을 때와 다 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입으로 들어가놓고서 미래에서 속이 쓰려요 하지 말고 뭐요? 붙잡았을 때 인체 정보에 이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에 힘의 유무를 자꾸 따져서 힘이 빠그러지면 세포 전체 힘이 빠그러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그거 먹으라는 얘기야. 그거 좋다는 얘기. 그랬을 때 어린 갖고도 뭐 음식뿐만 아니라 색깔 갖고도 차크라 어느 컬러가 부족하고 차크라 어디가 막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리는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거에 대한 배경과 그랬을 때 막혔을 때 어떻게 이걸 측정하는가를 이제 보고 우리 전문의가 이제 나와보셔요. 자, 오리 교수도 다 아시죠? 자, 웬만큼 다 아신데 오른손 대비가 왼손 대비. 자, 이제 이렇게 쓰고 자, 편하게 그냥 자세를 취하고 대부분이 다 이제 아시니까 힘을 주고서 하나, 둘, 셋. 힘을 꽉 줘요. 있는 힘 다 주고 하나, 둘, 셋. 자, 요 정도 힘이에요. 하나, 둘, 셋. 자, 요 정도. 자, 이제 위장에다가 손을 대보세요. 이렇게 해서 위장 자체를 대봐요. 자, 이 사람이 위장이 막혀 있으면 위장세포가 안 좋다고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위장이 좋지 않다면 아, 나 주인이 당신이 이 위장이 안 좋잖아. 안 좋다. 그럼 위장세포들은 지금 병들어 있다고 치면 병든 세포의 에너지가 이거를 통과해서 이렇게 와서 엄지와 둘째 손가락의 힘을 약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병들었어요. 그러면 정보로 치면 얘 정보가 지금 여기로 동시성으로 전달되면 여기에 힘을 무력화시킬 거예요. 왜? 병들었으면 기운이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감기 걸렸으면 힘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병이 들었으면 우리 인체에 힘을 약화시키고 건강하면 힘을 세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근력이다 이 말이죠. 근력. 자, 힘 주시고 하나 둘 셋. 힘 주시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쉽게 벌린다 이 말이에요. 자, 힘 주시고 하나 둘 셋. 이게 젊으니까 나보다도 힘이 셀 텐데 약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위장이 지금 고장 났으니까 옐로우를 생각해보자. 옐로우 컬러. 그럼 옐로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옐로우. 자, 여기 제가 펜이 자, 그냥 있어요, 그냥. 좀 덜 나오긴 하는데. 자, 이제 노란 컬러를 음식으로 먹어도 되지만 이걸 가졌어요. 손으로 쥐고 여기다 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 옐로우 정보를 여기다가 칠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지만 이 정보가 되면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컬러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이 부착되자마자 여기 힘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는 똑같은 힘들인데 색깔 하나 바꿨다고 힘의 유무가 달라지겠느냐 할 때 정보 입장에서는 충분합니다. 당신 너무 좋은 컬러예요. 난 지금 그 컬러를 원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땐 힘이 간다 이 말이에요. 힘 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힘을 다해도 못 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장이 나쁘고 옐로우 컬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컬러 줘보세요. 여기서? 다른 거 여기 자, 파랑이에요, 파랑. 자, 여기다 파랑을 썼어요. 자, 힘 주시고, 하나, 둘, 셋. 더 힘 줘봐. 자, 힘 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무리 힘을 써도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옷을 옐로우로 입어야 되는데, 지금 파란색을 입고 왔다고 쳐요. 그러면 오늘따라 김밥도 체하고, 예를 들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 이것은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이 약한 차크라인데 약한 차크라를 강하게 하는 컬러풀한 음식, 컬러풀한 옷, 컬러풀한 곳에 노출되면 왠지 모르게 일이 잘 풀리고 몸도 힘도 좋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날에 나의 뭐 운세가 나빴느니 재수가 없느니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는 위장이 약한 골이에요. 그러니까 황색 계통. 그렇죠? 위장 차크라도 노랑이요, 경락도 노랑이요, 그와 짝을 이루는 비장은 황색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컬러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장의 문제는 개선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장만 막혔는가 단전에다 한번 해보시죠. 단전에 배꼽 아래 단전이에요. 자, 힘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힘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부분은 괜찮죠? 그러니까 단전에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위장은 아까 좋지 않고 가슴. 자, 힘주시고 하나 둘 셋. 괜찮죠 여기? 자, 이거 하트. 심장은 튼튼해. 자, 목 갑상선이 있는지 천식이 있는지 하나 둘 셋. 여기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대. 자, 하나 둘 셋.
여기도 괜찮아. 이렇게 되고, 하나, 둘, 셋, 여기도 괜찮아. 위장을 대보세요. 자, 위장은 하나, 둘, 셋,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위장 기능이 안 좋고 위장 차크가 안 좋다 말이에요. 그러면 위장 경락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위장 경락. 그렇죠? 그러니까 위장 경락 라인 아까 저와 같은 라인에다가도 여기도 노란색이지만 여기 위장 경락에도 노란색 하면 위장 경락에서도 에너지를 여기다 주고 위장 차크라도 강화시키니까 여기는 위장성 걱정이 없고 대부분이 여러 상황에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초점은 차크라는 정신과 관계가 깊어요. 빛의 속성은 주파수니까 근데 이 위장은 뭘 의미하느냐면 자아를 의미해요. 자. 여기는 뭘 의미하냐면 가족을 의미해요. 가족. 여긴 친구, 여긴 자아, 여긴 타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부 다. 이 차크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세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아 확립이 지금 약한 거예요. 네? 자기를 주체를 갖고 자기를 확립해서 쫙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감을 갖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 위장이 점점 좋아져. 그럼 위장 차크라가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면 그 문제를 넘어서 이제 이쪽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나서는 이 문제가 장애들이 있죠. 여기에 지금 세진 것은 여기 단계는 넘어간 거예요. 정신적으로 여기 단계 넘어갔는데 여기서 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확립시키면 차크라들이 이제 훨씬 좋은 뭐랄까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위장에 문제가 있다. 그럼 노란색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창원에서 오신 선생님. 자, 여러 경험, 이분도 나보다 힘이 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트를 펴시고. 자, 손 주시고 오링 한번 해보십시다. 손 주시고 하나, 둘, 셋. 아유, 내가 열지도 못하겠어. 어쨌든 간에 얼굴 생김이나 몸매나 이런 걸로 봐도 나보다 힘이 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손을 이제 도시고 어느 차크라가 막혔는지 혹은 어디 장기들이 손상이 되는지 한번 가한 자리에다 대볼게요. 가한 자리에다. 뭐 술, 담배를 하시잖아요. 근데 안 해요? 전혀? 그럼 다행이에요. 자, 힘주시고 하나, 둘, 셋. 힘주시고 하나, 둘, 셋. 낙타같이 생겼어, 낙타.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힘이 약하니까 손가락을 2개를 내서 벌려보겠어요. 네. 2개를 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럼 하트. 아니, 일을 하는 거. 자, 하나, 둘, 셋. 여기 좀 벌어지네. 자, 하나, 둘, 셋. 미술 짓고 있어요. 여기 좀 벌어져요. 그래도 그거, 하나, 둘, 셋. 이건 벌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쓱, 이렇게. 다 이렇게 잡으면 힘들어. 왜냐면, 요 2개만 갖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어휴, 그래도 이거 센 거야. 그건 센 거야. 자, 그러면 또 위로. 빨간색 줘보세요. 망가뜨려야지. 망가뜨려야 자, 이제 빨간은 여기에 작용하는 칼라인데, 여기에다 빨간을 갖다 댔다가 쳐보세요. 여기다 빨간을 댔어요. 그러면, 차크라로 볼 때 여기가 빨주, 노초, 파랑, 초록이나 이런 게 와야 되는데, 빨간 옷을 입었어. 빨간 넥타이를 했고, 런닝구도 빨갛다고 치면, 과연 이것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힘줘보시고, 하나, 둘, 셋. 힘줘보시고, 하나, 둘, 셋. 그래도 끝도 없어. 어떠세요? 아이, 일단 눕지만, 일을 안 해. 들어가. 여기, 우리, 여기 선생님. 네, 선생님. 저는 건강. 너무 세서 내가 좀 힘을 더 키워야 되지. 아니, 저 아픈 사람 없어요? 자, 카메라 감독 선생님. 여자랑 자, 감독님 숨쉬고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네? 이분도 세시네. 하나, 둘, 셋. 자, 그럼 대보세요. 가슴에. 네? 우리 여자들이에요. 자, 고기 대보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많이 떨어지시네. 하나, 둘, 셋. 여기 떨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위장. 넌 다 나온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다 세다. 위장은 되는데 가슴만 떨어져요. 가슴 대보시고 하나, 둘, 셋. 이건 뭐 힘을 잘 못 쓰시겠어. 하나, 둘, 셋.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록을 갖다 대본다 말이에요.
심장? 해야 되지 않나요? 심장이야? 회음은 지금 만지기가 어려워서 안 돼. 심장? 하트. 하나, 둘, 셋. 이건 굉장히 세스. 확실히.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하트 부분에 차크라가 막혀 있거나 이 부분에 병변이 있는데. 자, 이게 초록을 안 쓰고 빨간을 썼다고 쳐보세요. 힘주시고, 하나, 둘, 셋. 힘주시고, 하나, 둘, 셋. 이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계통의 칼라는 지금 남색 혹은 파랑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초록이지만 간하고 연결됐으면 이 칼라는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초록은 쓸개고 파랑이 간이니까. 그럼 여기를 대보세요, 한번. 자, 힘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힘이 조금은 들어가는데. 자, 그 대신 이 칼라를 붙잡고 보세요. 자, 이 옷 칼라가 지금 이분의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 둘, 셋. 맞아요. 이런 칼라를 좋아하세요? 평소에? 네, 그런데 붉은 색깔 혹은 노랑, 주황 이런 칼라들은 오히려 맞지 않는 칼라가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패턴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위장은 아까 됐고 이 부분 목 에너지 한번 대보세요. 자, 힘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부분도 괜찮고 이 부분 대시고 하나 둘 셋. 이것도 괜찮고 머리 꼭대기 대시고 하나 둘 셋. 됐고 단지 이 하트만 초록색은 경락으로 치면 쓸개 그렇죠? 그래서 쓸개의 경락과 가슴에 초록을 많이 입력시키면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좋은데 여기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것은 타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는 자아가 확립되고 여기 이 옷 이게 좀 초록색이잖아요. 이걸 그러면 입혀서 하면은 확 틀려지나요? 한번 그것을 줘보세요. 맞아? 그리고서 이렇게 팔에 끼면 아니 여기다가 이건 되겠고 줘보세요. 그랬을 때 옷을 저렇게 초록으로 바꿨다 쳐봐요. 이거 벗고 바꿔야 돼? 아니면 아니 하여간 어쨌든 얘가 얘를 갈아막을 수 있어도 빛이 야, 이거 투구할 맞으면 때는 자 이제 여기 대고 가슴에 대고 힘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는 안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얘 칼라보다 얘 칼라가 더 좋은 칼라예요. 그것이 가슴과 쓸개를 생각한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색깔의 옷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겠죠. 안 입어봤죠, 그렇죠? 입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내가 써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몸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성적으로 초록 이런 것은 여성의 색깔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저런 거 입을 수가 없지. 근데 사실은 몸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데도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자, 선생님 계시고 그럼 나와보세요. 거기 계셔보세요. 다 나오면 어떡해. 다 벌었지. 자, 이 여성분은 나보다 힘이 약해요.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누구보다 세요. 다시 한번 해봐봐요. 자, 힘주시고 하나 둘 셋. 약해. 자,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안 되고 저기 너무 강하니까 안 되니까 중간에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선생님 중간에 서보세요. 손을 붙잡아요. 손을 붙잡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손을 이렇게 잡았으면 이미 두 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왜? 벌써 연결이 됐잖아요. 안 하면 찍혔어, 저기 찍혔어. 콘센트로 연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정보 입장에서는 물질은 나눠지지만 정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을 측정하는데 내가 정보로 측정하려는데 힘의 유무를 선생님이랑 할 수 없으니까 이 선생님은 힘이 나랑 엄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자궁에다 한번 대보세요. 이 위치에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 저쪽으로 오른손 됩니까? 그럼 내가 이리 와서 자, 붙잡았어요. 자궁에다 대고 이 손으로 대, 이 손으로. 이쪽 손으로 대고. 이 손으로 붙잡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궁의 에너지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이 선생님은 아까 그냥 힘이 있을 때는 나랑 그랬는데 만약에 이 선생님이 에너지가 자궁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하면 이렇게 전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손가락까지 와요. 자,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튼튼해. 하나, 둘, 셋. 아직 5은 더 놔도 돼. 좀 야하죠. 자, 그 다음에 위장에다 대보세요. 위장. 위장이 거기 있어요? 정 가운데. 네. 앞통. 자, 힘드시고 하나, 둘, 셋. 앞통.
밥돈이 커. 그다음에 가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니. 가운데. 손끝으로, 네. 손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찍으라고. 여기가 심장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빨주노초 이렇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자, 하나, 둘, 셋. 튼튼해. 하나, 둘, 셋. 이거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심장. 자, 초록을. 그래서 초록을 입었다고 쳐요. 그런데 초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벗으면 어떻게 될까? 대보세요, 대보세요. 안 해도 파랑해. 대보세요. 초록을. 자, 힘드시고, 하나, 둘, 셋. 이거는 끔찍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초록을 잘 입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쪽이 에너지가 약했었는데, 그 에너지를 보강할 방법이 없어서, 뭐로? 옷으로 지금 보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음식, 초록, 컬러풀한 것들 많이 먹으시면 훨씬 더 좋고, 집안의 화초들도 초록으로 많이 배치해 놓고, 산에 많이 다니시고, 산에 가면 뭐예요? 초록 세상입니다. 산에 가면. 그러면 훨씬 더 지금 갖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로요?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링 테스트에서 정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 제가 감기가 지금 걸릴 끝인데 그 목 같은 경우는 한번 대보세요. 네, 목을 대보시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힘을 쓸 수가 없어. 하나, 둘, 셋. 힘을 쭉쭉 뻗죠. 그러면 목에는 무슨 컬러 있죠? 파랑. 파랑. 그러면 파랑 여기 있는 거. 기관지가 안 좋아요? 아니 감기가 지금 끝이 나서 계속 목이 쉬어서 있는 상태라 그거 안에 파랑. 실제로 그런 상태가 그거 걸어가 자, 그럼 파랑을 목에다 대보세요. 목에다. 그 TF 있는 색이다. 자, 힘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떼고, 하나, 둘, 셋. 이게 어려워. 금방 걸리죠. 하나, 둘, 셋. 힘이 없어.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증상에서는 파랑이 필요한데 파랑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파란 스카프로 목을 두르고 자면 이 목감이나 이런 것들은 내일 아침 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 잡고. 여기부터 해야지, 우리. 여기요. 자, 하나, 둘, 셋. 거기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조금 약간. 하나, 둘, 셋. 네, 여기 좀 떨어지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라색. 머리로는 보라색 쓰고, 가슴으로는 초록 쓰고, 목에는 파랑 쓰고. 그러니까 차크라가 몇 개가 좀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차크라의 색깔과 경락의 색깔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오장은 색깔이 구분이 돼 있지만 오브는 색깔이 없잖아요. 색깔이 없는 걸 우리가 찾아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경험 이렇게 그 임상 결과에 의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 위장은 노랑 색깔의 노랑 차크라, 그렇죠?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위 경락도 노랑 컬러로 적용을 시켰는데, 이거 컬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랑 같은 황토색이면 황토색. 그러니까 왜 위장 경락에다 노랑을 썼느냐 말이에요. 예. 본래 톤은 황색이잖아요. 그럼 황색은 어디에 컬러냐? 비장의 컬러예요, 비장. 그럼 비장세포하고 위장세포가 다르고 비장 경락하고 위장 경락이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르다. 꽂히면 뭐가 다르냐면 정보가 달라요. 정보는 다시 얘기하면 주파수가 달라요. 위장세포가 갖는 주파수 대역대와 비장이 갖는 주파수 대역대가 다르다 치면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왜? 김씨하고 이씨하고 성이 다른데, 그렇죠? 그거를 같이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비장이, 위장이 하는 일이 달라요. 세포 군도 다르고. 그러면 황토는 이미 수천 년부터 비장이 컬러라고 했는데 위장은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봤더니 위장에서 내는 액체가 있는데 그거를 위액이라고 해요. 네? 근데 위액은 반드시 노란색이에요. 위액은 노라요. 그래서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서 섞일 때 전부 다 노란 색깔로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왜? 위액이 노라니까. 그러면 위액이 노랗다는 건 위장 자체에서 노란 컬러하고 작용이 된다. 그래서 위액의 분비나 위액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랑을 자꾸 취해주거나 노랑을 자꾸 경락에다 바르거나 노랑 하면 위액의 원활한 활동으로 인하여 위장이 세포들이 다시 복원될 뿐만 아니라 위장 자체의 병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경락과 차크라를 그렇게 일치시킨 거예요. 방광의 색깔. 방광은 검정이 신장이에요. 그러므로 신장 방광이 수의 색성이고 수가 검정과 연결됐으니까 물의 컬러는 빛이 차단되니까 검정이에요. 그러니까 물 보시면 조금만 깊은 물에 보면 검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수는 검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신장이 음이니까 더 검어. 근데 방광은 양이니까 음양에 따라서 양은 볕이 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좀 덜 검어요. 그러나 검다는 의미에서는 다 검지. 자, 초록은 연두도 있고 초록도 있지만 초록은 명암에 따라서 더 진초록일 수 있고 연초록일 수 있지만 검정은 그냥 검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장과 방광의 컬러는 다 검정으로 통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장 경락과 방광 경락에는 그와 같이 검정색을 칠해서 혹은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서 병을 고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잠잘 때요 빛을 완전히 차단하면 신장이 좋아질까요? 잠자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휴식이 의미해요. 휴식. 휴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지금 정보라는 것은 뭐예요? 빛 정보예요. 빛. 이 빛은 바로 정보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들은 전부 다 색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보가 과다되고 있어.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치겠어, 미치겠어, 미치겠어. 몸만 생각해도 막 미치겠단 말이에요. 정보가 과단되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빛으로 볼 때는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치겠고 막 힘들 때는 커튼도 닫고 방문도 닫고 모두 끄고 불도 끄고 그냥 방 안에서 쉬는 거죠. 그랬을 때 신장과 방광은 검은 색깔이 부착됐을 때는 콩팥도 쉬고 방광도 쉬어서 휴식을 깊게 취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검정의 컬러는 무슨 뜻이냐면 쉼, 휴식이에요. 그럴 때 콩팥이 힘을 가지고서 일을 해요. 그래서 콩팥은 언제 일해요? 밤에 일해요. 밤에. 그렇죠. 그래서 밤에 어두울 때 특히 등짝도 완전히 어디에 밀착됐을 때? 바닥에 밀착됐을 때 그리고 불도 꺼졌을 때 그때부터 신장이 일을 해서 오줌 이런 거 다 그 노폐물을 전부 다 만들어서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그 노폐물을 다 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장기로 만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검정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정보 과다로부터 나를 막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 자켓을 입었어요. 검정. 그래서 내 몸에다가 무엇을 주고 싶지 않아? 빛 정보. 다시 얘기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정보를 안 주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콩팥이 하는 일을 지금 뭐 하고 있다? 돕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7시 21분인데요.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3초 중에는 보라색을 쓰셨는데 그건 어떤? 3초는 보이지 않는 장기예요. 3초가 하는 일은 무슨 뜻이냐면 열 관리를 해요. 그래서 3초가 웜업, 불 태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세 개의 불을 태우는 3초, 중초, 하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 조절이 잘 돼야 인체가 면역력도 생기고 저항력도 생기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 받았다 하면 벌써 3초의 이런 상중, 하초의 잘못이 되는 거죠. 그럴 때 3초가 그 일을 잘 조절해요. 왜냐하면 열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다.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열 나 안 나. 열이 있잖아요. 근데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6.5도를 항상 유지해야 건강한데 37도, 38도, 39도 올라가 보세요. 벌써 병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디가 깨지냐면 3초와 심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면역력들이 자체적으로 힘드니까 열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이 많이 났을 때는 열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식히는 게 우선이겠죠. 그럼 3초 경락을 다스려야 되는데 침으로 3초 경락을 찔렀다 열이 안 내린다 그러면 그래서 뭐예요? 제일 차가운 컬러가 바로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적외선, 자외선. 적외선은 빨강을 위주로 해서 그렇죠. 이게 뜨거운 컬러, 따뜻한 컬러. 그러니까 빨강색 하면 불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라색 하면 차요. 그러니까 보라색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초에 보라색을 적용시킨 것은 어디에도 의미가 있냐면 빨주, 노초, 파란 보여요. 아시겠죠? 여기가 보여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로 열이 많이 올라가면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뜨거워야 되지만 여기는 차가워야 되죠. 그러니까 머리는 항상 차게, 다리는 뜨겁게. 이게 건강 비법 중에 첫 번째인데 바로 3초가 열을 관리해서 항상 머리는 정확하게 차게 하고 여기는 뜨겁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라색을 가지고 3초 경락을 조절해 봤더니 그것이 이것과 이 보라색 저 경락이 3초 경락이 보라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초에다 왜 보라색을 썼어요? 빨간색 쓰면 안 되나요? 써봐요. 써서 빨간색을 썼더니 더 열이 막 나갖고 열이 막 올랐다 쳐봐요. 그럼 병 들어요. 그러니까 난 3초가 좋지 않은데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닌다 쳐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열나지? 아우, 혈압이 높은가 아주 뻑뻑해 죽겠네. 근데 보라색 옷을 입었어요. 3초가 조절되니까 오늘 컨디션 좋아. 오늘 혈압약도 안 먹었는데 나 왠지 좋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3초가 보라색인 것은 차크라로 볼 때도 3초가 이 차크라예요. 3초가. 그럼 심포는 남색을 썼단 말이에요. 심포는 왜요? 심포가 여기거든요. 자, 심포, 마음포. 마음포는 뭐예요? 이 부분이죠. 얼굴이 마음의 표현이에요. 기분이 나쁜지 화가 나는지 어쩐지 다 얼굴로 표현해요. 그래서 얼굴을 다스리는 차크라가 여기에요. 여기는 바로 마음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포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심포 다 알잖아요. 심포 고약한 사람 있고 참 부처님 반토막 같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심포예요. 그 심포는 바로 여기에 차크라가 지배해요. 그래서 경락으로는 심포 경락이지만 차크라로는 여기. 그래서 경락 따로 차크라 따로가 아니라 칼라 입장에서 보니까 경락과 차크라가 이렇게 엮여져서 수직과 그죠? 수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락은 전부 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지만 이게 사람이 큰 대자를 놓고 보면은 이 다리가 토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그럴 때 이것은 수평적인 의미는 경락이고 수직적인 의미는 차크라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것을 도우려면 수평이 잘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차크라를 통하여 깨달음으로 가려면 경락작용을 원활해서 육장육부가 건강하고 경락이 원활할 때 이 차크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마음도 갖고 있는 거죠. 건강한 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그런 사람들이 깨달음으로 갈 때 훨씬 더 빠른 속력으로 간다 이런 의미죠. 그랬을 때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저렇게 색깔로 결합을 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한의학이란 개념, 의학이란 개념이 뭐냐면 몸을 통하여 육체를 통하여 정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육체 질병이 커지니까 육체 치료 매달렸지만 육체가 치료되면 뭐예요?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튼튼해지고 그러면 높은 정신 세계를 구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랬을 때 경락을 통하여 차크라를 발전시키는데 차크라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뭐 해도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바로 뭐예요? 경락 체계를 통하여 많이 활동하고 많은 사람과 접촉해서 그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그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 이민선 교수님 맨날 할 때 얘기할 때 뭐 첫 번째 무슨 영화 봤다면서요? 그와 같은 열린 마음의 소유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그것이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서 막힌 차크라를 뚫어서 내가 훌륭한 정신을 치료하면 그것이 훌륭한 인격체가 되고 그걸 남한테 베풀어주면 그 사람들도 훌륭한 인격체로 자꾸 거듭나서 지구 차원에서 차크라도 열려갖고 깨달은 지구 정신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한 분 나와갖고 지구 차원이 정화가 됐고 부처님 같은 분이 한 분 나와 또 정화가 됐고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정화가 됐고 그래서 전 지구 차원이 자꾸 등급이 자꾸 열려간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뭐 또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밌었죠? 네. 아주 흥미진진하고 모처럼 만에 명강의를 들은 기분이 들어서 저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죠 뭐. 이거 2시간 안에 이 방대한 학문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또 모셔서 저는 다음 학기에 좀 한 학기 모시고 싶은데 또 미국에 또 가셔야 돼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 생각엔 다음 학기에 오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들한테 제가 좀 수빙을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칼라 테라피에 대해서는 좀 수습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모시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졌으니까 이동하셔서 김동욱 교수님 하시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까지의 우리 후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2학기에 원생들을 모집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USB